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해야 될 거는 더블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이 종종 그 문제를 접하다 보면요, 확률 현상을 복잡한 확률 현상을 생각하는 것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한번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 자, 즉 E의 X를 계산하는 문제란 기대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X의 분포를 알면은 충분히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분포를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조건을 해줘서 하는 문제가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더블 익스펙테이션, 요거는 익스펙테이션 한 번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더블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즉 뭡니까? E가 두 번 이렇게 연이어져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이제 더블 익스펙테이션하고 이쪽이 이제 그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부분이고 이쪽이 한 번 더 하는 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느냐? 또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Y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Y라고 하는 것은 E의 그 다음에 E의 Y 해가지고 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왜 이런 식의 이 경우든 이 경우든 이 생각을 하느냐면은 직접적으로 이게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음. 이것을 직접 계산할 때려고 하는 게 제일 여러분이 생각이 편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얘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의 계산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쉽다면 이지. 면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하기가 수월해야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성립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게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속형인 경우에 한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산형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연속형 이게 증명이 이제 X가 연속형일 수도 있고 Y가 이산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만 한번 증명이라보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E의 X 기본 Y. 자, 여러분 이거는 뭘 뜻합니까? 이 기대값 Y의 함수에 불과합니다. 대문자 Y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그 조건부 정의를 통해 가지고 알았죠. 이거는 이제 y 값인데 이거 확률 변수죠. 그렇지만 이제 small y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하나의 임의의 한 값을 생각했을 뿐이겠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압니다. 자, 인테그랄 x의 f의 x의 기분 y dx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뭘 뜻합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fx, y에다가 기분 f의 y의 small y 요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건 이제 조건부 density, conditional density죠. 이거는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린 요거를 이제 x 이렇게 d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요 과정을 이제 여기서 넣어보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이게 과연 이런가 하는 걸 계산하려면 이제 요걸 딱 벗어버리고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여기서 출발해서 저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해서 뭡니까? E의 X의 Y의 Y, 그 다음에 F의 Y의 Y의 D의 Y,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안쪽에 있는 이 Y에 대한 기대값, 이게 요거하고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X, F, XY, 그 다음에 FYY,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의 X, 그 다음에 FY의 Y의 D의 Y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없어지죠, 서로.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인테그랄 X, fxy, 그 다음에 dx, dy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따로 놓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보자면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면은 인테그랄 x, 인테그랄 f, x, y, dy, 그 다음에 dx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fx의 스몰 x, 즉 y에 대해서 이게 조인트고 이게 y에 대해서만 적분하면은 마지널 x에 대한 그 주변 분포가 되죠. 그래서 이 주변 밀도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다시 적자면 fx의 스몰 x, dx다. 따라서 이거는 뭡니까? 그냥 x의 기대값의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요거하고 요것이 왜 같으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여기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돼서 요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냥 익스펙테이션 기대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x의 분포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조건부의 기대값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편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y가 특수한 y에 대해서만 기대값이 뭐냐를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x의 기대값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접근을 해서 x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그 조건부의 기대값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자, an auto insurance company insures. 자, 여기에 auto insurance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제 보험이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 보험이니까 뭘 보장해 줘야 되겠죠. insure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요. 불확실한 걸로부터 확실하게 바꾸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보험에서는 뭡니까? 어떤 위험에 대해서 불확실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험금을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서 결국에는 그 보험 계약자에게는 위험이 없겠도록 줄어들도록 하는 거죠. 즉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슈어라고 하는 용어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뭘 하느냐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해줍니다. 오토모빌. 뭘 인슈어하는 오토모빌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자동차의 가격이 하락하고 고장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는데 1년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der policy with 1,000 deductible. 자, 여기서 자동차 가격은 $15,000입니다. $15,000가 있는데 여기서 디덕터블이 있죠. 디덕터블이 지금 1,000이라고 하는 디덕터블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디덕터블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보험금 보상을 1,000 이상 초과한 거를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즉 사고 금액이 1,000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사고 보상액이 전혀 없고요. 즉 예를 들어서 X가 여기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uring the policy year, 자, 한 1년 동안 policy year라고 하면 policy라는 게 보험 계약이죠. 보험 계약을 1년 동안 there is 0.04 chance of partial damage.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partial damage가 자, 부분적인 손해가 확률이 0.04 즉 4%의 확률로서 partial damage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0.022%의 확률로는 total loss 차의 손실이 전체적인 손해가 다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는 뭡니까? 4%, 2%를 빼고 나면 뭡니까? 0.94%, 94%는 no damage죠, 여기서는. no damage. 자,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이제 세 가지로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partial damage가 자, 문제를 더 봅시다. If there is a partial damage to car. partial damage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partial damage는 여기에서 partial damage를 X라고 할게요. 이 X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partial damage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partial damage가 fx를 이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density 펑션이 0.5003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x 나누기 2 해가지고 x는 0하고 15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단위는 in thousand입니다. in thousand.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1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을 지금 무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공 3개를 무시하면 돼요. 왜냐하면 x 자체가 지금 단위를 thousand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는 요 금액이라고 하는 자체는 0부터 15,000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공 3개 붙이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할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expected claim payment. 자, 그래서 전체에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전체의 기대값은 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X라고 실제로 적었지만 이 X는 어떤 의미입니까? 파셜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의 X입니다. 요거는.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이 경우에는 X가 실제 이 X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X 금액이 여기서는 토탈 로스가 일어났을 때니까, 토탈 로스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얼마를 지급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토탈 로스는 지금 15고 여기서는 일단은 15가 일어난 15,000인 셈이죠. 여기서. 그렇지만 고객한테 줘야 되는 돈은 디덕터블 1을 빼고 이제 14를 주게 되게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일어났으니까 X가 0입니다. X가 0. 이렇게 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울게요. 이 부분은 세 군데니까 이렇게. 네, 이게 세 군데입니다. 여기서 0.04, 0.02, 0.094 이렇게 확률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대값을 구하러 하는 건데, 뭘 기대값을 구하냐면 x 빼기 여기서는 지금 d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기서 구해야 될 값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페이먼트입니다. 페이먼트. 실제로 페이먼트. 페이먼트는 뭡니까? 그냥 요거는 손실액 그 자체죠. 이걸 때 이거, 이걸 때 이거, 이걸 때 이렇게 되는 손실액인데, 페이먼트는 여기서는 실제적으로는 x 빼기 x 단위가 이제 지금 1,000원을 없앴으니까 x 빼기 1입니다. x 빼기 1. x가 1보다 크면은 x 빼기 1이고, x가 1보다 작으면은 0 이런 식이 되는 페이먼트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걸 구해야 되죠. 요걸 구해야 되는데, 페이먼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니까 경우가 세 가지나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나누는 거죠. 자, 뭡니까? expectation 해가지고 payment. 조건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세 가지가 뭐죠? 이거 partial damage, total damage, 이건 no damage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damage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damage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뭘 뜻합니까? 지금 이 데미지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확률이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하느냐면은 이 페이먼트에다가
데미지가 발생을 했는데 0.041 확률일 때 요 값이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는 파샬. D 값이 이제 데미지가 파샬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먼트. 그 다음에 E의 페이먼트 기분 D가 이제 토탈 확률이 지금 0.0입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죠.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페이먼트 D가 no 데미지가 일어났을 때의 확률은 0.9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게 자, 페이먼트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페이먼트가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no payment, 그 다음에 total payment, 그 다음에 partial payment 이렇게 확률적으로 다 세 가지 나와요. 그럼 그 경우마다의 기대값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개를 써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게요. 자, 토탈일 때는 여러분이 금방 되잖아요. 토탈 페이먼트의 기대값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여기 토탈일 때입니다. 이게 15. 그 자체가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만 디덕터블이 있으니까 여기서 페이먼트는 어느 경우는 이 페이먼트는 15 빼기 1 해가지고 14가 이렇게 페이먼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대값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14입니다. 여기는 14. 그리고 여기의 경우에 no 페이먼트 경우에는 사고가 전혀 안 났으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0입니다. 여기는 디덕터블 자체가 적용되지도 않죠. 그럼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이 부분, 요것만 계산을 여러분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보면 되죠.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파샬 데미지 경우에 이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x 빼기 1에다가 지난번에 제가 플러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뭡니까? max x 빼기 1, 0 이게 이제 플러스 양수값만 취하는 현상이죠.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조건이 데미지가 일어났을 때죠. 파샬 데미지 D가 파샬일 때. 자, 이거 계산은 이제 그냥 이거일 때 요거는 요거를 따르게 돼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제 따르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x 나누기 요 부분을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양수가 되려면 x 1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5 파샬이니까 15까지 있죠. 15에서 x 빼기 1에다가 fx dx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리적인 계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넣고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충분히 연습을 하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049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의 값을 여기다 넣고 0.04 여기에 있는 거 14 곱하기 0.02 그 다음에 0 곱하기 0.94 하면 여러분이 답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처음에는 이 전체를 계산하려고 하면 어려웠던 문제가 그 기대값을 더블 익스펙테이션 형태로 반복적인 형태로 기대값을 조건부 기대값을 이용해서 전개해 버리면은 문제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화송 분포의 MGF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건 어렵지 않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X가 포화송 람다를 따른다 하는 문제를 생각합시다. 그럼 얘는 fx는 2의 마이너스 람다의 x승 x 팩토리얼 x는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확률 현상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요게 나타내는 거는 이제 확률 함수니까 우리가 m의 t를 계산해 보면요. 이건 서메이션에서 그 다음에 e의 t의 x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서메이션 e의 t의 x의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람다의 x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묶어내면요.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죠? e의 마이너스 람다고 묶어내면요. 필요 없으니까 e의 t 하고 그다음 람다를 묶어서 x승이 되고요. 나누기 x 팩토리얼이 됩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테일러 시리즈에서 보면 뭡니까? 이에 예를 들어서 y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에 x에 그러니까 뭐 y의 x승, 그 다음에 x 팩토리얼 x는 0부터 무한대까지다. 라고 하는 y 대신에는 이렇게 y 적고 이렇게 x승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상기하시면은 여기도 그렇게 적용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이 대신에 요 통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e의 t의 람다 요 부분 대신에 여기 1승, 2승, 3승, 4승 해가지고 서메이션 하는 덧셈 하는 겁니다. 결국엔 요거는 e의 람다를 묶으면 람다의 e의 t 빼기 1. 이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이게 포화송 분포의 MGF가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화송 분포의 MGF를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m의 다음 미분해서 t 한번 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포화송의 그 MG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중요한 분포의 MGF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는 습관을 기르시면은 여러분이 유용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d의 dt의 e의 람다 et 빼기 1 요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그냥 일단 그대로 나오고요. f et 빼기 1. 그 다음에 요 안에 거 미분해야죠. 요 안에 거를 람다의 et 빼기 1이라고 하는 거, 요거 전체를 t에 대해서 딱 통째로 미분해버리면 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 나오죠. 요거 필요 없고 람다 et입니다.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m 다시 0을 넣으면 되죠. 1을 넣으면은 이거는 1. 요것도 1이죠. 이게 1이 되면은 0. 필요 없죠. 따라서 람다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해 보죠. 2차 정류를 계산해야만이 여러분이 또 분산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요걸 이제 미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걸 미분하려고 하면은 앞에 거 먼저 미분할 수가 있겠죠.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이의 람다의 이 t 빼기 1 에다가 안에 거 미분하면은 람다의 이의 t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앞에 거 미분한 거죠. 그리고 람다 이 t 놔두고 이건 뒤에 함수죠. 자, 요거 먼저 미분했습니다. 더하기. 요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먼저 미분하면 람다 et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식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2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m에 두 번 미분한 거에 0을 넣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t 대신에 0 넣어보세요. t 대신에 0을 넣으면은 요거는 0 넣으면 1 하면 0 필요 없죠. 이 부분은 1입니다. 요거는 1, 1이니까 람다 제곱.
앞부분은 람다 제곱. 뒷부분을 계산해 보면은 t 대신 1 넣으면 0, 1, 람다 1. 그러니까 람다만 남습니다. 따라서 VX라고 하는 거는 2의 X의 제곱, 2의 X의 전체의 제곱. 그래서 이게 람다 제곱 더하기 람다 빼기.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계산했던 것, 여기 있죠. 평균이 람다니까 람다의 제곱을 하죠. 그러면 다행히 요거 없어져가지고 람다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송의 평균과 분사는 자연스럽게 E의 X는 람다, V의 X는 람다다 하는 것 자체가 왜 하느냐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를 같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MGF를 이용해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포화송의 경우에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MGF의 유용성을 한 번 더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만일에 이항분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두 개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포화송 람다 1이라고 하고요. Y가 포화송 람다 2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독립이다. 두 항을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어떠한 분포를 다루느냐 하는 거죠. 서로 상관이 없는, 서로 관계가 독립인 두 개의 현상이 있다. 그걸 두 개를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에 그물에 걸리는 수, 저 멀리 있는 배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의 숫자는 이렇게 각각이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잡히는 물고기 숫자. 그러면 두 배에서 잡히는 물고기 수 전체는 얼마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X가 람다고 Y가 람다 2다 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답으로서 포화송 람다 1 더하기 람다 2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근데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예쁘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경우에는 예쁘게 성립을 하는 이유는 MGF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MX의 MGF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의 람다의 1의 2t 빼기 1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MY 같은 경우에는 2의 람다 2의 2t 빼기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M의 X 더하기 Y, 얘의 MGF는 2의 T의 X 더하기 Y이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ETX, 그 다음에 2의 ETY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두 개가 독립이니까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2의 람다 1의 ET 빼기 1이고, 요거는 2의 람다 2의 ET 빼기 1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쳐버리면 2의 람다 1 더하기 람다 2의 ET 빼기 1입니다. 자, 요걸 보시면 뭡니까? 이거는 뭐 형태입니까? 요거는 포화송의 MGF 형태입니다. MGF 형태이고, 그것의 모수가 람다 1, 람다 2인 겁니다. 따라서 X, Y는 포화송 람다 1 더하기 람다 2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측면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MGF, 즉 정률 생성함수, 이산형 확률 변수의 정률 생성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이항분포와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분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이산양 분포이고 또한 그 어떤 보험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 발생했느냐, 보험 사고가 몇 번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포화성 분포는 가장 중요한 이산양 분포 중에 하나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많이 쓰이는 분포 중에 하나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음이양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X가 음이양 분포를 따른다,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확률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에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모수가 지금 R과 이제 P라고 하는 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확률 함수 자체는 R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X 빼기 1, 그 다음에 X, R 빼기 1,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요거는 P의 R, 그 다음에 1 빼기 P의 이제 X, X는 0, 1,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음이양 분포를 정의를 했을 때는 여러분이 접근을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이제 그 음이양 분포를 다루어 본 적 있죠. 그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포화송이나 이양 분포보다는 음이양 분포가 좀 더 어려운 접근이 되었던 이유는 확률 함수 자체가 좀 더 복잡한 형태죠. 이렇게 이쪽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값을 계산하고 분산을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의 테크니컬한 부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MGF도 조금 더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이유는 되겠죠. MGF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근데 음이양 분포는 특징이 뭐죠?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이 제한되어 있지 않죠. 또 포화송처럼 이렇게 무한대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요. 그래서 E의 T의 X를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럼 서메이션 해가지고 이 부분이죠, 그냥. 여기에서 E R 플러스 X 빼기 1. R 빼기 1.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E, T, X 하고, 그 다음에 PR. 1 빼기 P의 X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하고 X가 공유되니까, 지수 부분이 공유되니까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메이션에 R 플러스 X 빼기 1, R 빼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 T의 1 빼기 P의 이 부분이 이제 X 승인 셈이죠. P의 R이 됐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좀 테크니컬한 공식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왜 음이양 분포냐 하는 음이양 여러분이 이제 수학적으로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음이양 정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는 이항 정리를 생각했잖아요. 여기서는 음이항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항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1 빼기 A의 마이너스 R승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R의 X의 마이너스 A의 X승이다.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요걸 다시 적으면은 요 부분이라고 하는 건 특수한 거죠. 이게 이제 음이항 계수인데 이게 음이항 계수인데 이게 음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특별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서메이션이 실제로 이제 요겁니다. R 플러스 X 빼기 1에다가 X 에다가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부분하고 요거하고 같이 결합을 해버리면요. 이거 마이너스가 몇 개 있습니까? X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결합을 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A의 X승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즉, 뭐 여러분이 이 수학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아시죠. 얘는, 이거는 이거하고 같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즉, A-A의 마이너스 R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럼 그 관계만 이용하면 여기에 있는 게 다 나오죠.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하고 이 부분만 합치면 되죠.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P의 R승이고, 요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뭔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A다. 여기 있으면.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저 시계에서는 뭡니까? 1 빼기 A가 뭡니까? A가 지금 2T의 1 빼기 P가 A죠. 요거에 마이너스 R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의미양 분포 M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PR승이고요. PR승이 있고 밑에 보면 뭡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R승이니까 1 빼기 2T의 1 빼기 P. 요거의 전체의 R승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리 통계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요. 좀 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초기 단계니까, 수학을 활용해서 통계를 접근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거 찾아봐서 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이 수학이라면은 수학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수학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통계를 접근해도 여러분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한번 미분하느냐, 이렇게 t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t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래서 한번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값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미분하기 복잡한 형태죠. 복잡한 형태니까 t에 대해서 복잡하니까 r P의 1 빼기 2의 T의 1 빼기 P다 라고 하는 게 복잡한 함수니까 R 빼기 1승이 되겠죠. 그래, 곱하기. 이제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합성함수 미분. 요 안에 거를 미분하자 이거죠. 안에 거를.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하는 문제와 같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냥 아까처럼 요거는 PR이니까 그냥 두고요. 요거는 1 빼기 T에 요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R로 보셔가지고 요거 이제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미분을 하려면은 요거 한번 미분을 하면은 PR 그대로 두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R승 1 빼기 2의 마이너스 T 1 빼기 P 마이너스 R 빼기 1이고 그 다음 안에 거 미분하면은 요 안에 걸 미분하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냥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t의 1 빼기 p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E의 X라고 하는 것은 M 프라임 0이 되고 그래 되니까 t 대신에 0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PR승에 마이너스 R 뭐 됩니까? 요거는 1이죠. 1이면은 1 빼기 P니까 여기서 P에 마이너스 R 빼기 1이 되죠. 여기 있으면. 곱하기 마지막에는 이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에 1 빼기 P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다 했죠. 따라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상쇄되고 요거 하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R에
1 빼기 P이고 나누기 P. 요거하고 요거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해보세요. 두 번 미분을. 두 번 미분을 하면은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이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두 번을 미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 미분을 하면은 뭐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추가를 하시고 여러분은 사실 이제 이 t 같은 게 t 대신 0 넣으면 다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하고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고 v의 x라고 하는 거는 2의 x의 제곱 2의 x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r의 1 빼기 p인데 달라지는 것은 p가 한 번 더 생기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제곱이 하나 생겨. 여기서는 그냥 p이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여기서는 제곱이 되더라. 이거를 여러분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try 해보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강의에는 이게 이제 교환으로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해보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표현했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MGF를 이용해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활용하는 것은 어떤 두 개의 분포를 결합을 할 때에 즉 두 개의 독립인 분포를 덧셈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이거의 MGF가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제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인데 이게 R, P를 따른다고 하고 R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MB에다가 R2를 따른다고 하면서 같이 P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음이항 분포를 따르면서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했을 때 X 더하기 Y는 얼마냐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또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의 t의 x 더하기 y이라고 하는 거는 2의 t의 x 곱하기 2의 t의 y 이게 독립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연산적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기대값으로 분해되는 건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각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공식을 써보면은 여러분이 좀 전에 유도했던 식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P에 그 다음에 1 빼기 2T에 1-P 요거에 R1승 그 다음에 P에 R2승이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결합을 하면은 P에 1 빼기 P에 2t에 1 빼기 p 그래서 R1 더하기 R2가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어떤 거의 MGF죠? MB 음이항 분폭이 있는데 R 더하기 R2의 P라고 하는 거의 MGF의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1대1 대응 원리를 적용하면요. 1대1 대응 원리를 적용하면은 따라서 우리는 요걸 통해서 해가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X 더하기 Y는 따라서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거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인데 R1 더하기 R2와 P인 이런 현상을 따르는 그러한 확률 변수, 새로운 확률 변수죠. 이 덧셈에 대해서는. 자, 이게 왜 가능하느냐 하는 거는
MGF를 계산해 보니까 덧셈의 MGF를 계산을 해 보니까 독립성을 이용하고 개별 MGF를 가져와서 서로 곱해버리면 새로운 MGF가 나오는데 이 형태가 뭡니까? 이 형태가 의미양 분포의 MGF다 이거죠. 어떤 의미양 분포? 이거와 이거인 MGF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확률, 우리가 여기서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거일 뿐만 아니라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의 집합하고 의미양 분포의 집합, 정률 생성 함수의 집합이 있죠. 정률 생성 함수의 집합이 있는데 이게 지금 1대1 대응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관계 항상 수학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투원. 그래서 우리가 정률 생성 함수를 하나 찾았다 이거죠.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지만은 이 정률 생성 함수가 뭐냐 이거지. 이거를 만들어주는 정률 생성 함수는 오로지 이런 형태의 분포밖에 없다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자, 다시 말하자면 이거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수학과라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겠죠.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고 Y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뭐 등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MGF가 있고 여기 막 대응을 시키죠. 대응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 동시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구조는 없다 이거죠. 이런 구조는 1대1 대응하에서는 생기지 않죠. 항상 다른 곳에 다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찾는다면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 변수는 꼭 하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1대1 대응 원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하나에 대응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MGF 하나만 찾았다면 그것에 대한 확률 변수도 하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형 분포의 정률 생성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1번 이항 분포, 그 다음에 포화송 분포, 그 다음에 음이항 분포. 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음이항과 이항과 음이항의 특수한 분포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습니까? 이항 분포의 특수한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이항 분포의 특수한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기하 분포. 이렇게 해서 바이노미얼, 그 다음에 포화송,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그 다음에 베르누이,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이런 이제 분포들이 영어 이름과 함께 대응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음이항 분포의 MGF 꼴이라고 하는 것은 이 T의 P, 1 빼기 P의 N승 이런 형태이고, 포화송 꼴은 2의 람다의 2T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했죠. 좀 전에 한 꼴이 뭡니까? 이게다가 P의 1 빼기 T의 1 빼기 P의 전체의 R승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 베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항 분포는 베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항 분포는 우리가 B의 NP라고 얘기해줬고, 베르노이에 있는 B의 1P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시행 한 번밖에 안 했죠. 이걸로 치면 N이 1일 때니까, 즉 N이 1인 경우니까 따라서 MT는 우리는 그냥 2T, P의 1 빼기 P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분포의 같은 경우에는 MT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음이양 분포 NB에서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NB에서는 여기서 뭐가 되면 여기서 음이양과 기하분포의 차이점은 뭡니까? R이 1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요건 R이 아무거나 상관없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요건 R이 1일 때입니다. 요건 R이 여기는 특수하게 MB에 R이 1일 때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되면은 P에 1 빼기 2에 마이너스 T에 1 빼기 P. 이런 식으로 특수한 경우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다. 기하분포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하분포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참조하셔도 되고, 여러분 직접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걸 이용해서 미분 한번 해보고 두 번 미분했을 때 뭐 평균 분산도 계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정률 생성 함수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산형 분포의 정률 생성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잘 외워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데요. 뭐 읽는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책 속에 어디 부분에 정리를 해두세요. 아니면 노트를 해주시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읽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시험 칠 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미래도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게 될 기회들이 자꾸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분석적인 업무를 현업에서 한다면은. 그랬을 경우에 테이블을 활용하셔가지고 기억을 되살리고 하는 그런 측면을 여러분이 지금 해둔다면 나중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산형의 이제 그 MGF에서 연속형 분포의 MGF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연속형 함수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흔히 보는 게 이제 그 노말 분포죠. 그래서 노말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이제 노말 뮤 시그마 제곱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정규 분포의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러분이 보면은 루트 2파이의 이제 시그마에다가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빼기 뮤의 제곱. x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MGF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MT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2의 T의 X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쓰자면은 인테그랄 2의 T의 X의 FX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이 FX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한번 보는데요. 자, 뭐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테크니컬하게 전개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교과서에서는 이제 좀 뭐 특수하게 해놨는데 루트 2파이의 시그마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dx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어렵지 않게 전개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이쪽이 이제, 결국에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부분은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을 지수 부분에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익스포넨셜 파트에서, 요 부분에서, 요거하고 결합해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고 싶으니까, 요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2의 t의
x 마이너스 뮤 곱하기 2에 t 곱하기 뮤 이런 식으로 곱하기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tx니까 요거하고 요거 그럼 요거는 이제 x하고 관계없으니까 밖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따라서 2의 t의 뮤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먼데서 플러스 먼데까지 그 다음에 루트 2 파이의 시그마 제곱에 지수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빼기 뮤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t의 x 빼기 뮤 뭐 이런 식의 형태를 이제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초점이 뭡니까? 지수 부분에 완전 제곱을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수 부분에 완전 제곱을 만들고 싶으니까 요거를 이제 요 부분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요 부분만. 지수만 생각합시다, 요 부분. 요 부분만 따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면 지수 부분만 계산하면 지수 이 부분만 따로 계산한 거죠. 지수 부분. 그래서 하면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이렇게 묶어내면요. x 빼기 뮤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시그마 하면은 2 시그마 제곱 t 그 다음에 x 빼기 뮤 이래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줘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돼 있고 요거는 여기에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럼 요 2가 있고 여기에서는 필요한 게 여기에 있으니까 t제곱이 있고 시그마의 4승 요게 있다면은 완전 제곱이 되겠죠. 이 부분하고 돼 있다면. 그러면 빼기 시그마의 4승 t의 제곱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x 빼기 뮤에 대해서 완전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에다가 요것만 완전 제곱하면요 x 빼기 뮤에다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t 이렇게 해서 제곱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x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결합하면은 플러스 해가지고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제곱 t라고 하는 형태만 이렇게 남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완전 제곱 만들기를 적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 했죠. 요 부분이 이제 완전 제곱꼴이 다 됐으니까 따라서 이제 요거는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M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2의 T의 뮤 해서 인테그랄 루트 2파이의 시그마의 제곱 제가 여기서 자꾸 시그마 제곱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시그마입니다. 그냥 여기는 시그마 제곱이 아니고 전부 다 요 앞부분은 다 시그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에 x 빼기 뮤의 시그마 제곱 t의 제곱이고 dx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밖으로 나가야죠. 밖으로 나가면 요거하고 결합됩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곱하기 2의 2분의 1 시그마 제곱 t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헷갈리니까 다 지워드릴게요. 요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남아요. 이 부분이 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평균이 뮤에다가 시그마 제곱 t인 새로운 노말 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요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노말, 평균이 뮤의 시그마 제곱 t, 표준 편차가 시그마죠. 요렇게 되는 PDF 꼴입니다. 요 안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따라서 PDF를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몽땅 1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 이 부분은 1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제 MGF는 간단해지죠. MGFT라고 하는 것은 이 나머지 필요 없고 T 곱하기 뮤 더하기 2분의 1 시그마 제곱 T 제곱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지금 T 제곱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 적었죠. 여기 요렇게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노말의 MGF다 하는 그 자체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 과정이 꼭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요게 나온 이유는 뭡니까? 노말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에 MGF가 이렇게 됐다. 뭐 여러분 그냥 다시 적어 드릴까요? 다시 적는다면 간단하게 적자면은 MT는 뮤 TE에 뮤 T 더하기 2분의 1 시그마 제곱 T 제곱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T는 뮤고 T 제곱 앞에는 시그마 제곱 2분의 1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정규 분포의 그 MGF는 뭐 이거는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외워야 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이 수학만 공부할 때는 별로 안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계 부분으로 오면 좀 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용이 많아지면 빨리빨리 과거의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회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과의 차이점은 수학은 뭐 웬만하면 다 증명만 하는데 초점을 맞춘대요. 사실은 여러분이 수학을 잘 활용하려면 수학적 지식을 잘 조직화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 통계도 내용을 머릿속에 잘 조직해서 나중에 지금 한 달 뒤에 잘 회상할 수 있게 되고 1년 뒤, 10년 뒤에 잘 회상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구조적으로 해 나가고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만이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뷰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률 생성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평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그럼 m을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미분하면은 2의 뮤 t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t 제곱 에다가 하나의 그 미분하면 뭡니까? 뮤 플러스 t 제곱이니까 시그마 제곱 t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죠. 그러면 이 x는 m 한번 미분하면 같으니까 여기다가 넣어 보세요. t 대신에 0 넣으면은 0 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쪽 부분은 0, 0이니까 1 전체가. 여기는 뮤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규분포의 평균은 뮤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률 생성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정규분포의 평균이 뮤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 미분을 해보죠. 두 번 미분을 해보면은 요걸 통해서 한번 두 번 미분을 해보죠.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은 2의 뮤 t 더하기 2분의 1 시그마 제곱 t 제곱이고 한 번 더 하면은 뮤의 시그마 제곱 t죠. 이렇게 이걸 미분하면 요게 나올 건데 요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2의 뮤 t 더하기 2분의 1 자, 제가 좀 잘못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자, 제곱 자 봅시다. 여기 있어. 하나하나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그 미분하면은 뮤 플러스 시그마 제곱 t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요 뒤에 걸 써줘야죠. 뮤의 시그마 제곱 t 이렇게 됐고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건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것만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놔두고
앞에 그 놔두고 뒤에 것만 비교하면은 그냥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따라서 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m 두 번 미분한 거고요. 거기다 0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버리면은 1 뮤. 그래서 뮤 이거니까 뮤의 제곱이 나오고 앞에 거는 밑에 거는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직접 t 대신에 넣어보세요. 따라서 vx는 2x의 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 이게 되니까 뭐가 나올까요? 하면은 뮤 제곱 시그마 제곱 빼기 요게 뮤입니다. 뮤의 제곱 없어지고 따라서 시그마 제곱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정률 생성함수를 이용하니까 당연히 뮤와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 이전에 뭐 유도해 본 적이 여러분이 있으면은 다르게 유도를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률 생성함수가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도 굉장히 유용했지만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도 정률 생성함수의 활용이 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규분포의 덧셈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x가 노멀 뮤 시그마 제곱이라고 뮤 1 시그마 제곱, y가 노멀 뮤 2 시그마 제곱. 요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도 달리 해도 됩니다.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다르게 분산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독립이고 여러분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 두 개가 이렇게 되면은 x 더하기 y는 노멀이면서 정규분포이면서 뮤1 더하기 뮤2이면서 그럼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즉 이게 이제 분산이죠. 새로운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선 답을 얻어보도록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럼 MGF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M 더하기 Y, 이거의 정률 생성, 새로운 덧셈이라고 하는 X와 Y라고 하는 확률 현상을 두 개를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즉, 내한테 발생하는 사고 금액과 다른 사람의 사고 금액을 합했을 때 전체 사고 금액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죠. 물론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한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 그럼 E에 T에 X 더하기 Y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E에 T에 X와 E에 T에 Y다.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 독립이니까 이제 E에 T에 X 그 다음에 E에 T에 와,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각각은 이제 MGF가 뭡니까? 2의 뮤1t 더하기 2분의 1의 시그마 1의 제곱 t 제곱입니다. 첫 번째 건 x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 이거고 분산이 이거입니다. 두 번째 거를 생각하면은 뮤2의 t의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의 t제곱이네. 또 다른 분산이죠. y, 이건 x에 대한 거고, 이건 y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하면은 우리는 2의 뮤1 더하기 뮤2의 t. 이렇게 되고, 이거는 2분의 1 묶으면은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시그마 2의 제곱의 t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형태가 뭡니까? 이게, 뭐의 t. 뭐의 t제곱 이런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게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뮤1 더하기 뮤2인 거고 표준 편차는 아직 분산 자체는 단순히 두 개의 분산을 합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게 MGF지만 그 근원적인 확률 변수는 이렇게 평균이 2개 더 셈, 분산도 2개 더 셈인 게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의 MGF가 이런 꼴이니까. 따라서 이런 MGF는 노말일 수밖에 없는 거고 평균이 이거고 분산이 여기에 있는 거다 이거지. 노말이면 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MGF를 보고 우리가 MGF를 알면은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MGF가 있을 때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거꾸로 MGF를 보고 이게 어디에서 온 분포냐, 근원적인 분포가 뭐냐, 확률 변수가 뭐냐 하는 것도 형태가 예쁜 형태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확률 변수의 집합과 MGF의 집합이 서로 뭡니까? 1대1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안다면 나머지 한쪽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정돈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덧셈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MGF 함수의 곱셈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결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확률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확률 변수가 있겠죠. X도 있고 Y도 있고 X 더하기 Y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MGF 집합도 많이 있죠. 이렇게 MGF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MX가 있고 MY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응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MXT와 MYT를 곱한 걸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에서는 덧셈임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집합에서는 서로 곱셈을 생각함으로써 거꾸로 대응되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이런 식의 아주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MGF가 굉장히 유용한 거고요. 수학에서는 특히 해석학에서는 이제 그 라프라스 트랜스폼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하고 구조가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여기에 MGF에 익숙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그 MGF에 익숙해진다면은 여러분이 많은 새로운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